갑니다. 페이지 102페이지. 드디어 엄청나게 중요한 거 102페이지야. 자유낙하 운동이다.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무엇인지 봐야 돼. 먼저 낙하하는 거야. 떨어져. 떨어지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이 말이 뭐냐면 떨어질 때 그냥 살며시 누워서 떨어져. 이거고 근데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지에서 떨어진다는 거야. 정지에서 이거 던져? 아니고 정지에서 가면 손만 가만히 놓아 이거야. 이것이 자유낙하 운동인데 자 문제 그러면 그 위에 있던 물체가 왜 떨어져? 중력. 이 이유가 뭐냐면 중력을 받는다는 것이 포인트야. 중력. 다음 또 우리가 또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그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정지된 물체야. 가만히 있는 물체한테 힘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죠. 근데 가만히 있는 물체한테 힘을 주면은 어떻게 되게? 오른쪽으로. 그죠? 그쪽 이스트로 움직여. 네. 그때 한 번만 힘 딱 준 거야. 그리고 다른 힘이 없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쭉 가다가 어떻게 돼? 멈춰요. 아니면 쭉 가면 아니야. 멈춘다가 뭐냐면 어떤 힘이 있으니까 멈추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이 힘밖에 없어. 다른 힘이 없는 거다. 그래서 힘 한 번 주고 다른 힘 주는 것이 없어. 그런데 이 물체는 힘 받아서 움직이고 그다음 어떻게 돼? 쭉 간다. 쭉 가는데 이 운동이 뭐냐면 쭉 가는 거지. 빠르게 변화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그것이 뭐야? 등속 운동인데 쭉 가기만 하는 거. 어떤 방향 변화가 없는 거. 쭉 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등속 지선 운동. 듣고 말하고 됐습니까? 네. 한 번 물체가 힘 받아서 이제 쭉 가는 거. 다른 힘 없고 쭉 가는 것이 등속 지선 운동이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힘을 또 줘. 어떻게 되게? 뻔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된 물체고 힘을 줘서 움직였어. 근데 힘을 또 줬어. 그럼 어떻게 돼? 그때 멈추는 거예요. 물론 운동한 방향으로 힘 주는 거야 이게. 운동한. 일로만 일로 힘 주는 건 아니고. 일로가 처음 정지고 힘 주고 움직이고 힘 또 줬어. 더 빨리. 더 빨라져. 근데 힘을 또 줬으면 더 빨라져. 근데 하필이면은 힘을 줬는데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준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정지고 힘 줬죠?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힘을 또 주면 그때 움직이는 빠르기만큼 더 빨라져. 빠르기만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정지에서 그 운동하는 네. 빠르기만큼 어떤 속력 변화가 된 것만큼 더 빨라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나? 어려워.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똑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주면은 속력은 점점 더 빨라지죠. 빨라지는데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일정한 크기의 빠르기로 점점 더 빨라져. 그래서 우리 그래프로 시간이랑 속력이라고 하면 참 정지된 모습에서 일정 크기의 힘을 주면은 점점 더 빨라져. 이렇게 돼요. 쭉 간다 이거야. 됐나요? 이해가나?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 그때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 이거 올라가는 거 증가하는 정도. 증가하는 정도가 어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이해가나? 이렇게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속력 변화가 일정한 운동. 오케이? 이 운동이 뭐냐면 이것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 자, 보자. 말뜻이 뭐냐면 속도 증가가 균등한 운동이야. 됐나요? 네. 그래서 속도 증가가 균등하다가 뭐냐면은 다시 말하지만 똑같은 빠르기로 쭉 가는 것은 아니고 점점 더 빨라지는데 그 빨라지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야. 오케이? 네. 이것이 뭐라고? 등가속도 운동. 어렵죠?
아무튼 이때 보면 그 등가도 운동 경우는 그 증가된 정도가 항상 다 빨라지는 것만 전부다가 아니고 점점 더 증가하는 또는 점점 더 감소하는 거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양이 증가도 있지만 음이 증가도 있는 거예요. 같이 좀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운동 얘가 뭐냐면 자연스러운 운동이에요. 얘가 자연스러운 운동. 또 자연스러운 운동이 이제 등가속도 운동 한 얘가 돼. 사실 문제 엄청 어려워. 물체가 왜 떨어져? 중력. 그때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에 받는 중력 크기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변화가 없습니다. 낙하하는 동안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크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근데 더 빨라지잖아요. 떨어지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빠른 게 아니고 힘 크기야. 됐나? 그래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에 힘은 계속 일정하게 작용해. 그러니까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에 속력은 일정한 정도 더 이렇게 말고 같은 그 힘을 계속 받는 거다 보니까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에 받는 그 속력 변화는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빨라지는 모습이야 이게. 됐나요? 다시 보자. 아무튼 물체가 이제 운동할 때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려고 하면은 힘을 어떻게 하면 돼? 일정하게 줘야 돼. 그래서 일정 크기의 힘을 계속 주면은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점점 더 빨라져. 이거? 그 얘가 뭐라고? 자연각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그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에 받는 힘 크기는 일정하다. 오케이? 네. 그거 좀 봐야 돼. 그리고 낙하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힘은 딱히 뭐 안 본다고. 그러니까는 편하게 하면 돼, 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눈치가 좀 봐야 되는데, 낙하하는 동안에 힘은 일정하고, 그러니까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속력 변화가 일정하니까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말 이해하나? 다시 읽고. 저게 중요? 그래서 낙하하는 동안에 보면은 하는 동안에 보면은 먼저 중력이라는 거 힘 크기는 중력 크기는 어때? 일정하고 그러니까 힘이 일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 변화 가속도 그래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에 속도 변화 속력 변화는 일정하다. 손 변화가 일정해. 속력 변화가 일정해서 일정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물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네. 그래서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 속력은 증가를 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일정 증가. 왜 그런 거냐면 낙하하는 동안에 힘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일정한 크기로 속력이 변하지 않아. 이거 중요한 거. 이거 봐야 돼, 이거. 다음 또 보면은, 어때? 우리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 물체가 힘 받으면은, 어떻게 돼? 속력 변화가 생겨. 그래서 속력 변화 생기는데, 이때, 속력 변화가 뭐냐면은, 이것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가속도, 같은 말 뜻. 그래서 속력 변화에 대한 것이 가속도예요. 그리고 가속도에는 힘이 관련된 거야. 힘이 작으면 가속도가 작고, 속도 변화가 작고, 힘이 크면 가속도가 크고, 힘이 없으면 가속도가 없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등속는 거. 됐나? 네. 그리고 처음에 정지해서 움직일 때 한 번 힘 주지. 그 다음에 힘 안 주는 거야. 근데 물체 처음에 정지하고 힘 주고 근데 움직였는데 힘을 또 줘. 계속 또 줘. 그때 똑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더 준다고.
그 운동이 뭐라고? 등가속도 운동이고,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 한 얘가 뭐냐면 자연과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하고 등가 속도 등가 운동. 속도. 근데 저 다른 게 그 있는. 어떤 그러니까 속력이 준등간 운동. 얘는 이제 속력 일정, 속력이 일정하다. 이거. 그리고 얘는 그 속력 변화가 일정해.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 네. 네. 변화 일정. 이것 때문에 이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한다. 우리가 보면 그 가속도라는 말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봐야 돼. 가속도 좋아서 힘과 관련된 거예요. 힘이 없으면 가속도가 없고,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는데, 일정 크기의 힘을 작용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속도 증가가 일정한 거야. 그 운동이 뭐라고? 등가속도 운동. 됐나요? 그래서 뭐지? 그럴 때 하필이면 이거 힘이 뭐냐면 중력이에요. 중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가속도, 그것이 뭐냐면 이름이 중력 가속도. 중력으로 생기는 가속도 이름이 중력 가속도가 된다. 됐나요? 다시 힘 받으면 가속도가 생겨. 근데 하필이면 이거 힘이 중력이야. 그래서 중력을 받아서 생기는 가속도 이름이 중력 가속도. 이거 이 값이 뭐냐면 전에 우리 해적 변해요. 가속도 변해? 안 배웠지? 그 가속도 안 배웠지? 가속도를 언제 배웠었어요? 안 배웠지? 전에 우리 알지? 전에 안 하신 거? 저희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저 앞에 여기 알지? 없을 거예요. 네 없어요. 처음에 가속도 무엇인지 우리가 10으로 하면은 별거 없어 그냥. 그 가속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속도가 증가한 정도라고. 근데 이러려고 하면은 어떤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하는 거. 서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시간 변화할 때 그때 변화할 때 그때 속도 변하는 거. 변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울 때는 물체가 운동할 때는 쭉 가는 거 그만 배우고. 이거 갔다 오는 거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쭉 가는 때가 우리가 지금은 속력 속도 섞어서 말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구하는데 얘만 다시 쓰면은 시간 분에 변하니까 항상 나중 빼기 처음 거야. 그래서 나중 속도 나소 빼기 처음 속도 해주면 돼. 그렇게 구하면 돼. 그럴 때 얘는 그 전부 다 한글인데 이제 우리가 기호로 쓰면은 가속도에는 우리가 기호 A 쓰고 네. 그리고 시간 한 글자 T 쓰고 속도인데 속도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알아? S 아니 이거 스피드 속력이야. 속도가 영어로 뭐냐면 velocity. 네. velocity. V. 그래서 속력 속도 다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속력을 쓰고 속도는 딱히 우리가 뭐 영어라도 또 그런 거 잘 안 쓴다고 해요. 뭐 평상시 보면 뭐 속도, 속력 그 둘 다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싫어하는데 별도 다른 거. 저는 했었다 하면 전에 어떤 속도 전에 했을 건데. 그 2학년 때 전에 안 했을 건데 예시 들어서 전에 또 수업 시간에 속력 배웠어요. 써준 거 있을 건데. 튀게 전에 또 변이요? 기억나. 위치 변하는 거. 기억나요. 그 속도. 속력은 그 이동 거리 갖고 하는 거. 뺑 돌아왔어. 그때는 속도는 빵이다. 전에 했던 거. 네, 했던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물체가 운동할 때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력, 속도 섞어서 말해도 다 똑같아. 아무튼 속도는 뭐 V 쓰고. 네. 그래서 나는 속도는 우리가 쓰는 기호가 V 쓰고. 처음은 우리가 조그맣게 V 제로 쓴다. 제로. 0. 오른쪽 아래에다 작게 그렇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항상 얘에다 어떤 초기값 처음 값이야.
그것을 말하는 거. 뭐야? 그래서 빼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이거 지금 가속도 구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얘는 좀 더 기호이고 우리가 단위, 예? 단위 수면은 되게 많이 쓰는 단위가 뭐냐면 미터 퍼 세컨. 얘 단위가 해봤자 미터 퍼 세컨 쓰고 빼기 뒤에 뭐야? 단위가 뭐야? 단위 다 똑같죠? 미터 퍼 세컨 다 쓴다. 그리고 시간 똑같이 초 쓰니까 S 세컨 쓰면 똑같이 세컨 쓰면 돼. 근데 이거 빼고 단위 뭐니? 자 문제. 자 3x 빼기 2x 뭐야? X. 네, 전문이 알겠어. 또는 1m 아니 10m 빼기 6m 얼마? 4m. 4 끝? 미터. 미터죠. 이 말이 뭐냐면 단위 경우 단위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문자 다 똑같아. 네. 그래서 단위를 우리가 계산할 때 수학자에 배우는 그 문자에 있는 걸다 똑같은 거다 보니까 단위를 뭐 찍으면 안 됩니다. 단위인데 빼면 단위가 어떻게 돼? 남아 있습니다. 네. 마치 우리 수학에서 나오는 문자처럼 3x 빼기 2x 1 아니면 그냥 x 다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분자는 단위가 뭐가 돼? 단위가 똑같아. 미터 세컨 좀 쓰면 돼. 그리고 분모는 단위가 초 세컨 쓰면 돼. 이것을 좀 더 풀었으면은 얘는 초분의 미터고 초분의 미터고 얘는 현재 1분의 초이고 오케이? 네. 라고 할 때 안적분 사실 분모 가지고 그럼 몇씩 분자이고 초제곱 초제곱 분의 미터인 거예요. 미터. 그다음 이것을 기울이면 돼. 네. 기울면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이거야. 이것이 뭐야? 가속도 단위야. 가속도 단위 그냥 위에 자국만 붙이면 되는 거고. 그 제곱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 돼. 그래서 의미를 모르고서 막 하면 나중에 이제 틀린다고. 첫 번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하는 거. 이어서 단위를 좀 더 계산하니까 나온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초에서 시간에서 이제 제곱인 것은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 보면 단위를 바꿔가면서 문제 푸는 것은 아직은 좀 힘들어 지금 아직은.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영어 원장 쌤. 까먹는 거. 됐습니까? 네. 우리가 그럼 단위를 좀 봐가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이게. 그래서 중력으로 생기는 가속도 이러면 중력 가속도이고 이 단위가 아니는 이거다. 9.8 미터 퍼 세컨 제곱이에요. 9.8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진 것보다는 이것을 구하는 어떤 그 방식, 공식, 네.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생기는 그 값이야 이게. 그럼 실제로 이래. 아니면 실제 측정하면서 나와 이게.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얘는 자 잘 봐. 얘는 이제 다시 풀었으면은 얘는 이거 똑같이 나눠서 이것이 9.8 되는 거. 이겁니다 이거. 네. 이거 얘는 쓸 자리가 없다. 어떡하지? 몰라. 초분의 9.8이라고 세팅하는 거예요. 그 말 뭐냐면 얘는 1초당 네. 1초당 속도 변화가 9.8미터 세컨하는 거. 처음에 정지해서 낙하하는데 1초 후가 됐어. 네. 그때 속력이 얼마? 속력은 9.8미터 세컨. 자연의 속력은 이제 1초 지나갈 때 속력 얼마? 속력은 9.8미터 세컨. 자 그러면 낙하한 시간 2초가 되었어. 그럼 그때 속력 얼마게? 속력은 얼마? 곱하기 2에서 19.6 나오고 물론 단위가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네. 3초가 되면은 얼마? 28.8? 29.4 나옵니다. 이거야. 이건데 이것이 뭐 자연낙하 운동에서 뭐 주로 잘 쓰는 건데 물체가 낙하할 때마다 그때 얻는 속력은 얼마? 9.1ms 얻는다. 1초 지날 때마다. 중요한 상식. 시험 문제 안 내려줘도 풀 수 있어야 돼. 네. 자 문제 어디 보냐면 옆에 103페이지 8번 문제. 자 먼저 그림은 정지했던 물체가
중력을 받아 지면 떨어질 때 이것이 뭔데? 자연력 운동. 그때 저 물체의 속력에 따라 나타나는 그래프이다. 그래서 세축 A에 들어갈 숫자 19점 상식이야. 상식. 모르겠는데요. 어떤데요? 속력 얼마인데요? 어쩌라고요. 중요한 거 기본 상식이야.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가 얼마? 9.1 미터 세컨드 제곱이라는 거. 이게 상식. 네. 이것을 참고로 얘를 우리가 쓰는 그 기호가 뭐냐면 G라고 합니다. G. 되십니까? 지금 너희 아직 안 배웠죠? 위치 에너지 안 배웠죠 아직? 운동 에너지 안 배우고 아직 안 배우고 아무튼 배울게. 그래서 G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문자 아니고 소문자. 소문자 G가 뭐냐면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는 어떤 기호야. 굉장히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 딱히 뭐 할 만한 게 없네. 예시 들어가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뭐 파이가 얼마인데? 3.1. 똑같아. 그런 그 모습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문자 G라고 하면 얘는 중력 가속도에 대한 거고 그때 값은 9.3 미터 세컨드 제곱이라는 거 봐야 돼. 그런 느낌이야. 그것이 우리 책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중력 가속도 상수다. 그 같은 말이 뭐냐면 우리 지금 배운 중3에서 중력 가속도 상수. 그것이 얼마? 9.8이라고 하는 거야. 상수니까 변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대충 거의 다 9.8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가 낙하할 때 그때 모든 물체 어떤 질량 같은 전부 필요 없어. 물론 그 공기정은 더 무시하고 네. 하면은 그냥 자전거 운동할 때 그때 1초마다 9.8 미터 세컨드 더 증가해요. 되십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그 진공 중에서 쇠구슬과 그리고 이제 깃털 딸고 진공 중. 네. 그럼 전부 다 지구 표면에서 전부 다 하는 실험이야. 그래서 진공 중에서 쇠구슬과 깃털을 딸고면은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어렵다. 똑같이 떨어져. 답은 똑같다. 근데 똑같이 다 떨어지는데 떨어진 이유가 뭐야? 공기의 저항이 없으니까. 그것보다 뭐냐면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 떨어지는 그때 그 쇠구슬과 깃털에서 받는 중력 가속도 또 얼마? 9.8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낙하할 때 똑같 이것이 아니야. 자 이겁니다. 점점 더 빨라야 되는 모습이야. 그래서 얘는 그래프라면 이거예요. 옆으로 쭉 간다. 이거지. 이것이 등속 운동. 그리고 그냥 등속 운동. 네. 다음에 등가속 운동 경우는 처음에 정지부터 하면 쭉 가는 거. 이것이 등가속 운동. 등가속도 운동. 달력이야. 그래서 그래프 그대로 보면 등속 운동이니까 시간 지날 때 속력 변화가 없는 거. 시간 Y값, X값 다 지날 때 Y값 속력이 변화가 없어 쭉 간다. 다음 점 등가속 운동은 시간이 지날 때 속력 변화가 일정한 거. 그러니까 점점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야. 됐나요? 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말고 공기 중에서 낙하한다고. 쇠구슬 그리고 이제 깃털이에요. 문제. 자, 두 개서 공기 중 떨구면 누가 먼저 바닥 닿게? 쇠구슬. 뭐냐 알죠? 쇠구슬. 왜 그러게? 이유. 중력을 받는 그게 달라서. 그것보다 뭐냐면 자 공기 중에서 떨구면 먼저 나중에 떨어져. 네. 자 이거 뭐냐면 깃털이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 네. 그래서 공기저항 많이 받는 깃털이 약간 느리게 떨어지고 최고수역자 그냥 뭐 공기해봤자 별 의미 없어 그냥 다 떨어진다. 봐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거 봐야 돼. 그래서 진공중은 똑같고. 네. 자, 공기중 경우는 공기저항 때문에 이제 깃털은 느리게. 시옷의 경우에 이렇게 똑같이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라고 할 때 끝나가서 아닙니다. 시험지에서 나오면 애들이 이제 잘 틀리는 거. 틀릴 확률이 85% 되는 거. 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애들 잘 모르는 건 그것이 뭐냐면
그럼 세소수라면 기타 경우 두 가지 비교할 때 두 물체에서 두 물체가 갖는 중력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이거랑 또 두 물체가 갖는 중력 가속도는 누가 더 클까요? 똑같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어때? 자, 세소수를 기타인데 두 물체가 갖는 중력 크기는 어떨까요? 같다? 그럼 이제 두 물체가 갖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라고 할 때, 자, 물체가 갖는 중력 크기가 무게. 자, 물체가 갖는 중력 크기가 무게. 9.8? 아 그거 가수 물체가 갖는 중력 크기가 무게. 무게. 아 무게 무게야. 무게. 말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무게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야. 근데 그 크기는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기타는 조그만 거, 기타 큰 거? 아니고 다 똑같은 일반적 그 세부적으로 일반적 어떤 기타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질량 누가 더 클까요? 질량은 세부수 세부적인 질량이 크니까 무게가 더 많이 나가. 아 그래서 두 물체가 가는 중력 크기는 세부적이 더 크다는 거야. 다음 또 두 물체가 가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어떨까? 답은 똑같다. 그것이 얼마? 9.8이라고 했어요. 들어오세요. 지금 완전 틀린다. 중요한 거. 그래서 중력 크기랑 또 이제 중력 가속도의 크기 좀 봐야 되는데 애들이 잘 모른다고. 이거 알려주고 이거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애들 또 틀려. 중력 크기 당연히 다 똑같이 한다고. 망했어요. 그래서 중력 크기는 무게에 다른 거.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에는 다 똑같은 거. 그죠? 설명해주고 말까 이거? 얘는 똑같은 이유 설명해주고 할까? 다시 가볼까? 우리가 고1 때 그때 배우거든? 네 설명하는데 한번 해줄게 이거. 네 내용 약간 좀 심오할 수 있는데 딱히 없어요 그냥. 또 지금 한번 하고 다음에 또 고1 때 다시 또 하고 먼저 무엇을 먼저 보는 거냐면 만리를요. 만리의 경우는 모든 이제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두 물체. 서로 간의 중심거리가 R로 하고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 M1 서로 간의 질량이야. 서로 간의 질량이 있다 보니까 잡아당기는 어떤 힘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질량이 좀 크면 그나마 좀 크게 좀 작용하고 질량이 좀 작으면 거의 잘 못 느낀다고.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나올 때 힘에 대한 식은 F는 먼저 이제 그 만리를 상수가 이제 줄여쓰고 곱하기 서로 간의 중심거리가 R이고 R 제곱분의 서로 간의 질량의 곱이다. 그래서 G 곱하기 R 제곱분의 M은 쓰면 돼. 곱하는 거. 어렵네 별거 없어 그냥. 거리의 제곱 그리고 서로 간의 질량의 곱이다. 그래서 상수가 어떤 일정한 값이 아니야. 우리 그 값이 얼마인지 굳이 우리가 말 필요 없거든요. 몰라도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거 힘과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이제 질량에 대한 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F내면이야. F내면이. 이게 그 기호를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F가 뭐냐면 전부 힘에 대한 거. 똑같은 다시 또 나오지. 뭐 나중에 배울 때 뭐 똑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기호를 달릴 생각은 거의 없었나. 한번 외워두면 나중에 뭐 다 쓰이고 하니까 지금 빨리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기호랑 단위랑 구별해서 외우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네 기호랑 단위랑 구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틀려. 문제. 이것이 뭐게? 미터 거리 이것이 뭐냐면 기호로 쓰면은 얘는 질량. 그래서 말하는 거 질량은. 근데 그 단위는 주로 미터 거리 쓰는 거. 그래서 똑같은 알파벳이어도 이것이 기호냐 단위냐. 그것을 구별 지어야지만 좀 더 우리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거 구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 좀 잘 지어야 돼요. F는 첫 번째 힘이고
그리고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힘을 표현한 방법이 총 두 가지 정도? 지금은 다른 지금은. 그러면 두 물체가 있는데 하필이면 한 물체가 지구고 또 다른 물체가 이제 한 어떤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어. 어떤 M 질량의 소문자 M을 가진 어떤 물체야 이게. 그러면 서로가 이제 잡아내는 어떤 힘이다. 힘이다. 얘는 물체가 지구를 잡아내는 어떤 힘이고 얘는 이제 지구가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겨 그 힘이야. 참고로 두 개는 다 똑같다. 이 힘 구하식이 이거야. 이거. 또 이 힘 구하식이 다 이거라고. 다 똑같아. 똑같으니까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은 다 똑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세 번째 이슈 뭐냐면 돌려보는 거야. 돌려보는 이거야. 지구이고 어떤 물체가 있고 낙하물이고 떨어지는 거. 그 지구에서 낙하 실험을 하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되게 낙하 실험할 때 보면 지표에서 그 지구표에서 실험하는 저 우주에서 하는 거 없어요. 어떤 보니까 낙하 실험할 때 지표에서 하는 실험이야. 지표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때 그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힘 표현을 우리가 좀 쓰면은 만렙식으로 쓰면 G 곱하기 R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을 라디안 M으로 하고 이 물체 질량을 소문자 M으로 하자. 질량을 저는 라디안 곱하기 쓰면 돼. 이것이 이제 이 물체가 받는 힘을 그 만렙 이런 걸로 표시한 거야. 또 이것도 있지만 어떻게 또 표시할 수 있냐면 F는 MA로 표시할 수 있는 거. 이 물체가 받는 힘, 또 이 물체의 질량, 또 이 물체가 받는 가속도 쓰면은 F는 MA 쓴다고. F는 M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다 똑같은 힘에 대한 거다 보니까 두 개 같은 건데 다 똑같다. 그림을 그리면 잘 보니까 얘는 다 똑같지. 승을 M 다 했지. 근데 뭐야? 물체의 질량이라고. 이제 뭐가 돼? 약분. 등호가 있고 양쪽에 소문자 M가 있으니까 약분돼. 남은 것은 좀 없습니다. A 가속도 A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디안. 그 말도 뭐냐면 만약 이 물체의 질량이 10배 더 커져. 그러면 이때 A가 이거 어떻게 돼? 이 물체의 질량이 10배 더 커져. 얘 말고 이 물체의 질량이 10배 더 커지면 그러면 그 A는 어떻게 돼? 어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왔다. 그래서 A가 그 지금 뭐냐면 가속도요. 물체가 이제 힘 받다 보니까 중력이 힘 받다 보니까 생겨났던 가속도 모습인데 그것은 이제 이 물체의 질량과 상관이 없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고 이제 식에 대한 표현인데 똑같은 힘을 표시할 때 우리가 그때 만력으로 표시하는 거 또는 그냥 F는 MA로 표시하는 거. 힘과 어떤 가속도 관계를 표시하는 건데 그런데 똑같은 힘이다 보니까 이제 등호 쓸 수 있고 그래서 정리해서 보니까 이 물체가 받는 가속도 A 경우는 이 물체의 질량과 상관이 없어. 어떤 거랑 관련된 거냐면 해봤자 상수니까 무시하고 두 물체의 그 거리 해봤자 지표에서 실험한 거다 보니까 얘 해봤자 지구 반지름 모습이고 그건 뭐야 얘다 지구 질량이야. 어떤 행성의 어떤 질량 또는 행성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이 물체의 어떤 질량은 상관이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냥 직문중 그래서 존나 떨고 그때 누가 먼저 바닥에 닿게? 똑같다는 거야. 왜 그렇게? 두 물체가 받는 중력 가속도 크게 다 똑같은 거야. 그것이 얼마라고? 9를 밀어보세요. 그쵸? 1초당 9을 밀어보세요. 3씩 더 빨라진 건데 다 똑같이 다 받다 보니까 동시에 다 바닥에 다 닿는다. 근데 얘는 어때? 공기가 있다 보니까 공기장과 많이 받는 깃털은 느리게 떨어지고 그냥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차이가 있어요. 질문 좀 약간 심한 내용이. 이론은 이런 건데 와서 문제 풀려고 하면 잠깐 막힌다. 이거 뭐냐면 왠지 어려워 보여.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전거 운동은 등가속 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등가속 운동 하려고 하면 힘은 어떻게 하면 돼? 등가속 운동할 때 등가속 운동 힘은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해야 돼. 한 번 주고 끝이 아니고 계속 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 소력이 일정해서 더 이제 증가하는 거.
한 번 침주고 끝이 아니고 계속 줘야 돼.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이때 생기는 중력 가속도 크기는 9.8 미터 세컨드 제곱이다. 봐야 돼. 나머지 되잖아, 나머지.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운동할 때 네. 진공도 이제 공유.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떨어지는지. 자, 두 물체에 대한 중력 크기랑 또 이제 중력 가속도 물어볼 때 무엇인지 같이 봐야 돼. 두 가지가 어떤 말 뜻인지 모르면 어려워져. 이것은 딱히 말해주는 게 없어 그냥. 그래서 애들 좀 더 어려워해. 근데 시험지에서 다 물어본다. 난 먼저 문제부터 풀고. 네. 자, 7번 문제. 자, 자전거하는 운동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거. 자전거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잘 봤어. 조용했나? 했을걸? 아니나? 괜찮아.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총 두 가지 보는 거. 기울기 의미, 아니면 이건 면적 의미. 네. 전했죠? 늘 같은 패턴이야. 그렇죠? 그리고. 자, 먼저 이제 등간도 운동이 무엇인지 봐야 돼. 찍찍 그리고 시간이고 속력이에요. 속력이고. 자, 등간도 운동이다. 얘는 뭐 쭉쭉쭉쭉 뜬다. 라고 할 때 문제. 그러면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 뭘까요? 면적의 의미. 기울기. 면적 어떻게 구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 그죠? 곱해줘. 뭐게? 이거 거속치라고. 네. 곱해. 뭐 나와? 거리. 그 말이 뭐냐면 이 운동할 때 이 밑에 같이 이 면적은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돼. 네. 근데 여기서 뭐 자연력 운동? 그죠? 그래서 자연력 운동 경우는 쫑 같은 시간 1, 2, 3, 4 라고 할 때 1초에 얼마? 소력 얼마? 자연력 운동? 근데 9.8 근데 단위가 이렇게 쓸 거예요. 네. 2초 되었어. 얼마? 19.6 3초 29.4 나온다. 이거라고. 할 때, 그때 이 밑에 같이 이 면적 뭐게? 이 면적에는 0.1 1초까지 그때 이동한 그 거리가 돼. 낙하 거리. 저 면적. 이 면적. 뭐 거리. 다음에 1초 더 지나서 똑같은 1초가 더 지났다고 이때. 이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 이 면적이 돼. 다음에 1초가 더 지났어. 그때의 면적은 얼마큼? 2.2. 자연분의 면적이 어때? 다르지? 네. 그 말이 뭐냐면 낙하한 번에 그 이동한 거리가 점점 더 증가한다. 근데 그 면적 구할 때 또 이거 뭐야? 그 면적 구하면 0이 1 그 거리는 빼는 거예요. 그냥 저기 1. 아니 이게 이거? 아니 그 아래 그 쌤이 이거 칠한 거 있잖아요. 예. 네, 거기. 이 면적. 네, 거기는 빼는 거예요. 1에서 2 면적. 나 이거 면적. 주어진 시간이니까 0부터 2초면 이만큼 딱 구하고, 자 1에서 3초면 이만큼 구하고, 아. 여기 구하고, 1에서 2초면 이만큼 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는 똑같지가 않다는 거. 점점 더 증가한다. 그 말이 뭐야? 점점 더 빨라지는 모습이야. 더 빨라지다 보니까 더 멀리 가는 거, 안에서 내려가는 모습이야. 그래프 의미 좀 봐야 돼. 참고로 이때 그 기울기 의미가 뭐냐면 참고로는 가속도. 가속도가 돼요. 시간분의 속력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시간이 변할 때 속력이 변하는 거. 지구의 가속도.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지. 네.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 말이 뭐야?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말 뜻이 아니에요. 어려우죠? 어렵네요. 근데 물리 쪽인데 좀 그래요. 일단 그 단어가 무슨 말 뜻인지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현상인지도 좀 더 우리가 좀 배워야 돼.
그치?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냥. 근데 그 고일 때